편집하다가 처음으로 마켓컬리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이게 고급스럽게 돼 있기도 하고 디자인도 예쁘고 완제품도 많고 괜찮은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쭉 굴린다. 에디입니다. 네. 오늘은 무슨 얘기를 또 해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쿠팡에 의한 유통 물류 대전에 그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해볼 생각인데요. 오늘의 이제 주제는 새벽 배송과 마켓컬리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새벽 배송이란 건 마켓컬리가 처음 했나요? 일단 2015년에 마켓컬리라는 스타트업이 새벽 배송을 시작했는데 사실 그 전에 새벽 배송이 정확하게 없었는지까지는 정확하진 않습니다. 제가 볼 땐 아예 없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 메이저라는 장르로 이 끌어들인 게 마켓컬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다른 업체들도 좀 하죠? 다른 업체들도 좀 하죠가 아니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마켓컬리가 이제 새벽 배송이라는 영화로 따지면 한 장르를 이렇게 개척을 했다면, 작년 10월부터 이제 쿠팡이 로켓프레시라고, 쿠팡도 새벽 배송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마 기사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쓱 배송이라 그래서 그 이마트가 2분기에 9년 만에 최초로 적자가 나면서 이제 새벽 배송을 강화하고 온라인을 강화하고 그렇게 가고, 롯데도 계속 이제 실적이 안 좋다 보니까 온라인을 굉장히 강화한다고 하고 있고, 롯데에서도 새벽 배송을 한다고 하고 있고, 홈플러스도 한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는 마켓컬리가 스타트업으로 마켓컬리가 최초로 시도를 하긴 했지만, 이제는 뭐 헬로네이처를 비롯해서 좀 비슷한, 그러니까 새벽 배송을 하는 그런 이렇게 중소형 몰들이, 예를 들어서 매출 뭐 100억대, 몇백억대, 그 정도 쇼핑몰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켓컬리가 시장을 연 건 맞는데, 마켓컬리만 하는 건 아니고, 물론 그렇다 그래서 지금 점유율은 뭐 정확하진 않은데, 작년 기준으로는 한 새벽 배송 시장을 한 4천억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마켓컬리 매출이 한 1,500억 정도 나왔으니까 점유율의 한 40% 정도는 마켓컬리가 차지하고 있다. 근데 문제는 작년 기준으로 볼 때 작년 쿠팡이 10월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아마 올해는 좀 다르지 않을까 상황이. 그 다음에 쓱닷컴, 쓱배송 이런 것들도 올해 시작했거든요, 다. 그러니까 뭐 GS 리테일, 그러니까 GS25 편의점 같은 경우도 새벽 배송을 한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올해는 이제 지나봐야 알 것 같아요. 올해 데이터들이 내년에 기사로 나올 테니까 아마 봐야 될 것 같은데, 마켓컬리의 작년 새벽 배송 점유율이 40%였다면 올해는 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뭐 그렇다고 뭐 10% 이렇게 한 자릿수대로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마켓컬리 그 정도가 뭐 할 얘기 다 할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따로 영상을 찍게 된 또 내용이 있나요? 근데 우리가 이제 쿠팡 얘기를 처음 시작했던 것도, 우리가 이제 어쨌든 저는 이제 쇼핑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유통에 관심이 많고, 유통에서 요즘 가장 화두가 이 물류대전. 제가 이전에도 에디가 저한테 갑자기 쿠팡 얘기 왜 하냐 이렇게 물어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물류대전의 또 한 축이 뭐냐면 이 새벽 배송이에요. 새벽 배송도 굉장히 치열한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새벽 배송 얘기를 하면은 마켓컬리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그걸 하게 될 거고, 이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제 이마트라던가 뭐 롯데마트, 그 다음에 이제 뭐 홈플러스,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꾸준한 다른 유통업체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꾸준히 이어가 볼까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새벽 배송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2015년에 처음으로 시작해서 새벽 배송이 처음 시작했을 때 당연히 규모가 작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빠른 성장을 해서 거의 매년 막 몇백 프로씩 성장을 해서 작년 기준 새벽 배송 시장이 4천억이라고 합니다. 올해는 예상 한 8천억 정도 보고 있으니까, 작년 대비해서 올해도 100% 성장하는 거니까, 요즘 같은 뭐 다들 얘기하잖아요. 불경기다, 뭐 어려운 상황이다, 국가 성장률이 뭐 2% 정도도 될까 말까 한 이런 상황에서 100% 성장하는 시장이라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만큼 새벽 배송이라는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새벽 배송이 왜 커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에디는 새벽 배송이 커지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뭔가 필요한 식료품을 받아서 먹으려고?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이유의 측면인 거고, 이제 제가 말하는 건 어떤 이제 환경의 변화에 대한 측면을 이제 물어보는 거죠. 가장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여성 경제 활동률 참가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뭐 미국에서 이제 예전에 임금 상승률이 더디다 보니까 소비는 계속 해야 되는데, 임금 상승이 더디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전업주부였던 여성들이 경제 활동에 참가해서 어떤 소비를 충당하는 뭐 그런 식으로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의 케이스는 그거는 1970년대 뭐 그때 얘기긴 한데, 우리나라는 여성 경제 활동률 참가가 뭐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죠. 명확하게 이것 때문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대체적으로 많은 뭐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건 두 가지 정도로 보더라고요. 하나는 이제 먹고 살기 힘드니까, 요즘은 맞벌이가 좀 이렇게 뭐 대세라기보다는 거의 좀 일반적인, 뭐 거의 당연한
그 다음에 최저임금 상승에 의한 그런 부분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시간당 5,000원이다 그러면 뭐 그거 내가 아이 열심히 더 키우고 말지 이러는데 이제는 뭐 8,350원 내년에 8,600원 정도로 상승되죠. 그러면 이제는 파트타이머로 일해도 꽤 괜찮은 수입이 들어오니까 파트타임으로 경제활동이라도 참가해볼까? 이런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적으로 해서 우리나라 그 여성 경제활동용 참가 통계를 보면 상당히 많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추세로 볼 수 있어요. 아무래도 전업주부가 이제 경제활동에 참가하다 보면 말 그대로 집안일을 할 시간은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뭐 아까 에디가 말했던 것처럼 뭐 가정 간편식이라든가 보통 홈밀 리플레이스먼트인가 뭐 그렇게 얘기하죠. HMR 시장이 커지고 실제로 HMR 시장도 확대되고 있어요. 커지고 있어요. 그것도 그렇고 새벽 배송으로 인해서 에디가 말한 것처럼 식료품을 받아서 뭐 그 자리에서 뭐 좀 이렇게 바로바로 해결하는 그런 시장들이 커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의 이유는 여성 경제활동률 참가 말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로는 1인 가구의 증가를 꼽을 수 있겠죠. 이건 여성, 남성 상관없이 1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1인 가구가 증가하게 되면 마트를 안 갈 확률이 높죠. 왜냐면 나 혼자 사는데 내가 차를 끌고 이마트에 가서 혹은 홈플러스에 가서 혹은 롯데마트에 가서 혼자 카트를 끌고 물론 그런 분들도 있겠죠. 그분들이 잘못됐다는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빈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 분들이 많을까? 아니면 혼자 사니까 집 근처에 있는 마트 혹은 뭐 편의점 혹은 그런 마켓컬리나 뭐 그 외 여타 온라인을 이용해서 이렇게 장보기 하는 분들이 많을까? 당연히 후자가 많겠죠. 이마트 같은 데 아무래도 양을 많이 사는 경향들이 있으니까 이마트 가서 10,000원어치 쇼핑하려고 이마트 가는 분들보다는 훨씬 더 많은 양을 구매하기 위해서 마트를 가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성 경제 활동률 참가 비중이 높아지는 것과 1인 가구가 굉장히 빠르게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게 아무래도 새벽 배송의 그 성장, 그 되게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는 가장 큰 두 가지 이유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그래서 새벽 배송에 대한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이 뭐랄까 배경 지식 정도 가볍게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이제 마켓컬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마켓컬리의 2018년 매출이 대략 1,500억 정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 그래도 마켓컬리의 적자는 한 330억 총 누적 적자가 한 600억 정도 된다 그래요. 창업 이후에. 그러니까 매출도 계속 늘어나는데 적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죠. 어떤 기업이랑 되게 비슷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우리 손정희 형. 네. 쿠팡과 굉장히 비슷하죠. 물론 이제 규모는 굉장히 다르지만 쿠폰은 뭐 이제 막 조단위 매출과 조단위 적자가 나오는데 마켓컬리도 어쨌든 간에 매출도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적자도 이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켓컬리도 그런 상황인데 근데 그래도 마켓컬리가 그나마 좀 쿠팡보다 나은 점이 있다면 쿠팡의 매출 총 이익률이 상당히 낮아요. 매출 총 이익률이라 하면 굉장히 쉽게 계산했을 때 우리가 이제 예로 들면 뭐냐면 1,000원, 그러니까 900원에 사온 상품을 1,000원에 팔면 1,000원에서 900원이 원가잖아요. 그러면 매출 총 이익률은 10%밖에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는 건데 만약에 마켓컬리 같은 경우는 매출 총 이익률이 한 27%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충 예를 들어서 뭐 10,000원에 파는 제품이 원가가 한 7,000원 정도 되는 거죠. 그 정도 되면 매출 총 이익률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 쿠팡에 비하면 꽤 높은 거죠. 쿠팡은 뭐 9% 10%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쿠팡은 굉장히 제품을 사오는 가격 대비해서 마진을 되게 적게 보고 판다. 아무래도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이렇게 판매를 하는 거겠죠. 근데 마켓컬리는 아무래도 신선식품이나 이 먹거리 위주이기 때문에 매출 총 이익은 상당히 높다. 꽤 높은 편이다. 그런 면은 그래도 적자 규모를 향후에 좀 줄일 수 있는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볼 수 있는 측면이 아닐까. 쿠팡은 아무래도 9% 10% 이러면 야 이게 과연 좋아질 수 있는 거야? 이런 느낌이 든다면 마켓컬리는 좀 그런 느낌이 있고 실제적으로 27%라는 매출 총 이익률 자체는 경쟁사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비슷한 동종업계 뭐 이마트라든가 롯데마트라든가 홈플러스라든가 그런 업계하고 비교해서도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 업체들도 보통 26%에서 30%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켓컬리의 매출 총 이익률은 뭐 나쁘지 않다. 그런 느낌? 근데 이제 문제는 좀 그런 건 있겠죠. 마켓컬리가 프리미엄 같은 컨셉을 좀 이렇게 추구하거든요. 마켓컬리 에디 경험해 보셨나요? 아니, 경험 안 해봤어요. 아, 그래요? 마켓컬리 들어가 보신 적은 있어요? 없습니다. 아, 없어요? 마켓컬리가 일반적인 그 식료품들 대비해서 약간 좀 비싼 느낌이에요. 약간 프리미엄. 그런 느낌? 그래서 좀 브랜드 어떤 컨셉이라던가 브랜드 밸류라던가 그런 느낌도 아까도 에디랑 잠깐 얘기했었는데 보라색이라는 컬러를 사용해서 로고를 만들었고 상당히 소화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보라색 의류를 만들면 제가 예전에 기억하기로는 저는 이제 뭐 의류를 만들진 않았지만 의류를 판매했던 입장에서 보라색 의류는 굉장히 판매하기 어려운 컬러였거든요. 거의 잘 안 팔리는 그러니까 의류에서 가장 판매하기 쉬운 색상이 흰색 뭐 그다음 블랙
그 다음 그레이, 뭐 요런 느낌. 그 다음 굉장히 판매하기 어려운 컬러가 그린, 퍼플, 뭐 요런 컬러들이 굉장히 이 판매가 좀 더디고 잘 안 팔리는 그런 색상이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마켓컬리는 컬러나 로고나 요런 느낌이 이제 좀 힙한 느낌을 주면서 이제 그 브랜드도 약간 프리미엄 느낌. 그래서 아마 그래서 매출 총이익률이 좀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프리미엄 느낌을 주면서 그렇게 나오는 것 치고는 또 매출 총이익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닌. 그래도 어쨌든 업계 비슷한 그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회사들과 비교해보면 매출 총이익률 자체가 나쁘진 않다. 그런 점은 좀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고요. 문제는 적자인데, 적자가 뭐 300 몇억 정도 되는데, 문제는 운송비 적자가 150억 정도 되는데, 굉장히 특이한 이 구조를 갖고 있는데, 포장비 적자가 170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쿠팡의 가장 큰 적자는 어디서 나온다고 제가 얘기했습니까? 배송에서. 그렇죠. 로켓 배송을 운영하는 그 비용에서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마켓컬리는 운송비보다 오히려 포장비에서 적자가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프리미엄하게 포장을 하나 봐요.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마켓컬리가 추구하는 게 뭐냐면 콜드 체인, 풀 콜드 체인. 그러니까 산지부터 냉장차로 와서 뭐 예를 들어서 물류창고까지 냉장차로 오고, 냉장 냉동, 그 다음에 물류창고에서도 소비자까지 또 냉장 냉동, 그 다음에 그 포장 자체도 냉장 냉동, 그걸 계속 유지하다 보면 아무래도 마켓컬리는 이 냉장 냉동을 해야 되니까 거기 그 냉매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드라이 아이스라든 이런 게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박스 자체도 열 손실이 적은 거를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포장이 좀 이렇게 과다해지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올해 초인가 2019년 한 봄인가 여름인가 그때 굉장히 기사에서 좀 마켓컬리를 좀 많이 이렇게 깠어요. 다른 측면에서 깐 건 아니고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온다. 마켓컬리 같은 이런 신선식품 새벽 배송 업체들, 이 마켓컬리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들도 다 새벽 배송하는 모든 업체들이 좀 공통적이겠죠. 아무래도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녹으면 안 되니까 신선도를 최대한 유지하려면 냉매를 넣어야 되고, 포장 박스 자체가 더 두껍던가 혹은 어떤 단열재 같은 걸 더 넣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를 기사에서 좀 여러 번 언급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마켓컬리에서 이 포장 자체를 종이로 뭐 다 바꾼다 뭐 이렇게 해서 저번 달인가 저저번 달인가 한번 이렇게 크게 또 홍보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또 피드백을 받고 있더라고요. 이게 실제로 뭐 얼마나 녹냐. 그러니까 마켓컬리 측에서 하는 거는 예전 포장에 비해서 우리가 바꾼 친환경 뭐 재활용률이 뭐 90% 이상이라던가 뭐 이런 친환경 어떤 소재로 포장을 바꿔서 열 손실이 뭐 0.4%인가 0.004%인가 이렇게밖에 안 나온다. 자기네들 데이터로는. 근데 실제 소비자는 느끼는 체감이 다를 수 있잖아요. 업체들은 항상 그렇게 얘기하잖아. 야, 우리는 뭐 1%밖에 뭐 손실이 뭐 1%밖에 안 되고, 그 LTE나 뭐 인터넷 같은 거 맨날 얘기해. 초고속. 실제 그 속도 나오지도 않아.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업이 이렇게 홍보하는 측면과 이 업체가, 그 소비자가 실제로 느끼는 측면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그 피드백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바뀌기 전에는 구매해봤는데 이번에 바뀌고 나서 구매를 아직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한번 해볼 생각인데, 보면 확실히 왜 포장에서 적자가 많이 나는지는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마켓컬리에서 물건을 뭐 몇 개를 샀는데 뭐 4개인가? 왜냐면 그게 컬리패스라는 게 있는데, 컬리패스라고 그러니까 아마존 프라임 같은 거죠. 월 고정적으로 어떤 그 이용권을 구매하지 않으면 4만원 이상 구매해야 무료 배송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4만원 이상 구매를 하려고 뭐 제품을 4개인가 5개인가 이렇게 샀는데, 4개 5개를 샀으면 그냥 그 4개 5개를 제가 뭐 굉장히 큰 걸 산 것도 아니니까 신선식품을 5개를 샀는데, 4개인가 5개를 샀는데 박스가 4개인가 5개로 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거의 구매 개수랑 박스 개수랑 거의 동일하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그때 깜짝 놀랐던 게, 아니 뜯으면 냉매 나오고 뭐 포장재 나오고, 뜯으면 냉매 나오고 포장재 나오고, 그러니까 아니 이걸 다 모으면 되잖아. 좀 더 큰 박스 써서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랬는데, 아마도 정확하진 않은데 그 내부적으로 그 물류가, 그러니까 제품이 위치해 있는 물류 센터가 다르다던가, 혹은 예를 들어서 물류 센터가 굉장히 크면 얘는 A에 있고 얘는 B에 있고 뭐 이렇게 해서 그거를 모아서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 아직은 좀 완벽하지 않다던가, 뭐 요런 내부적인 좀 그 백단에서 처리하는 그게 완벽하게 돌아가지 않는 그런 문제점은 있겠죠. 어쨌든 그래서 최근에 친환경 이렇게 바꿨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내년에 과연 올해 실적, 근데 좀 늦게 바꿔서 뭐 하반기니까 이 포장비에 대한 적자가 과연 운송비보다 더 클 건가, 올해 또 실적도 봐야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저는 굉장히 어쨌든 보고, 아, 포장비가 운송비보다 더 적자 폭이 더 큰 회사도 있구나. 태어나서 좀 처음 보는 그런 회사가 아니었나, 좀 그런 느낌이 들었고,
어쨌든 그래서 마켓컬리의 어떤 매출 적자 규모는 대략 이 정도, 이 정도로 우리가 이제 새벽 배송과 마켓컬리 1부는 마치고 다음에 2부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